자, 3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FTA에 의해 피해를 보는 농축산업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과 바뀐 농지법의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하나가 정부의 정책을 알면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실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예전에는 박정희 정부 때 강남을 만들어도 강남을 안 샀죠? 안 사갔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에 5개 신도시를 만들어서 분양했죠. 일산이 안 팔려갖고 3년인가 4년을 두고 일반 분양했죠. 그래도 그 나중에 일반 분양해서 산 사람들이 손해봤어, 남았어? 다시 말하면 정부의 정책을 알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는 일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떤 정책을 쓰는가를 반드시 이해를 하는 것이 맞고, 지금은 농지에 대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농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를 우리가 알자,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해가 가셨죠? 자, 제일 먼저,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법을 다 보고 결론을 맺은 것은, 앞으로 정부의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걸 내가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농지를 소유한 사람과 경작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해 농지가 없더라도 농사를 경작하는 사람을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제가 보면 이번에 농지법이 바뀌는 거 아시죠? 그러면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뀐 것도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박정희 정부에서 처음에 농지원부를 만들 때는 누가 무슨 농사를 짓느냐를 중점적으로 얘기했고, 저 사람이 실제로 농사를 계속 짓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농지원부가 없어지면서 뭘로 만들어진다고요? 농지대장, 그러니까 사람 위주로 만들어졌던 것을 땅 위주로 만들어서 주인과 관계없이, 농지원부는 주인이 누구냐야. 농지대장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누구냐고, 무슨 농사를 짓느냐야. 다시 말하면 사람 중심으로 관리했던 것을 농지 땅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인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누가 무슨 농사를 짓느냐를 가지고 정부가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농업 경작을 대규모로 유도해 가능한 생산 원가를 낮춘다. 참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부자가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한우하고 수입용하고 몇 배 차이 나요? 2배 이상. 3배 정도 차이 나죠?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이 한우를 조금 사갖고 왔거든. 그냥 나한테다가 밥을 먹으면서 얘를 10번 하더라고. 여보, 한우야. 한우야.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소를 키우죠. 많이 키우면 뭐 100도 200도 키우면 엄청나게 큰 거죠. 대한민국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뉴질랜드 같은 데 가면은 몇만 마리씩 키우다 보니까 키우면서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새끼를 놔도 난지 파악도 안 되고, 몇 마리가 없어져도 파악을 못할 정도의 숫자를 데리고 농사를 짓고, 그걸 어쩐다?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건 뉴질랜드 그냥 발판을 끌고 다니면서 농사를 키우는 거 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이 주면서 이놈이 어디 아픈가 봐가면서 기르는 거고 원가가 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대한민국은 보면 대한민국 농토가 70%가 뭐예요? 임야예요. 10%가 도시지역이고 20%가 농지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농사를 거에서 농사를 짓는 거하고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거하고는 생산 원가가 갭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가격이 싸도 싼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싼 걸 먹어야 돼,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돼. 돈이 없는 사람은 싼 거 먹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 몸에 좋은 걸 먹어요. 즉 다시 말하면 가격으로 승부를 하지 말고 품질로 승부하는 걸로 바꾸는 겁니다. 정부가 워낙에 우리는 그 생산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으로 경쟁해서 무조건 진다 이런 얘기예요. 뭘로 승부한다? 품질로 승부하기 때문에 품질이 좋아야 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우리 보면 그 슈퍼 같은 데 가면 뭘 파죠? 야간 친거 뭐죠? 유기농 팔죠? 유기농 먹어? 저 약친 거 먹어? 유기농. 뭐냐면은 유기농을 먹고 싶은데 가격은 3배죠. 근데 이놈의 진짜 유기농이야? 가짜 유기농이야? 그렇죠. 아니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그러니까 돈이 비싼 것들하고 내 몸에만 좋다는 게 확인하다면 그거 조금 더 비싼 거 우리 돈을 집을 능력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기분 나쁜 건 뭐냐면 쏘면은 몸에도 안 좋고 뭐냐? 돈은 날리는 거야. 그게 기분 나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유기농으로 생산한다는 걸 직접 다 어떻게 한다? 보고를 받고 신고를 하면 신고한 대로 받고 정부에 그에 있는 공무원들이 진짜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가를 확인해보고 유기농으로 진짜로 진다고 확인하면 거기에 뭐야? 인증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 농업의 정책입니다. 싼 걸로 승부하는 가격으로 승부하는 게 뭘로 승부한다? 품질로 승부한다 이런. 돈이 많은 사람들은 건강한 거 먹어야 되겠죠. 보면 이명박 정부 때라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농림축산식품부 차장이 텔레비에 나와서 농업인의 이제 대한민국 농업 정책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는 걸 제가 잠깐 봤는데 그 얘기에 이걸 얘기해요. 세계 각국의 부호들이 대한민국의 농축산물을 아무리 비싸도 비행기로 날라서락도 사먹는 시대의 품질을 만들어가겠다 이런 얘기. 가격으로 승부하자고 뭘로 승부한다? 품질로 승부한다. 이 정부의 정책이에요. 제가 아까 78년도에 제가 쿠웨이트에 갔다 그랬죠. 79년대는 제가 어디 갔다 그랬죠? 79년대는 어디 갔었어요? 얘기 안 했어요? 79년대는 제가 출장으로 독일에 갔었어요. 독일에 가서 한 20 며칠이 있었는데 독일에 79년대 독일에 가서 제가 제일 깜짝 놀랐던 게 뭐냐 하면은 독일의 부자들은 독일제 벤츠 타고 독일제 라이카 카메라를 갖고 있으면 독일의 부자들입니다. 근데 제가 가서 봤더니 독일의 서민은 도요타 타고 그 다음에 캐논 카메라 갖고 있고 미노르타 카메라 갖고 있으면 독일에 어떻게 한다? 서민들이야. 그 당시 79년대 저는 대한민국에서 봤을 때에 일제라고 그러면 최고 외국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독일에 가서 봤을 때 독일의 최고 물건은 뭐야? 독일 물건이고
서민들이 수입품 쓰는 겁니다. 그래. 몇 년 전에 제가 강의를 끝내고 집에 갔다가 우리 집사람한테다가 아휴 오늘 강의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 하나님이 얼마나 나한테 꼬치꼬치 깨묻는지 그 답변해 주느라고 아 진짜 못했어. 아 소주 한잔 먹으러 갈까? 응 그래 같이 가. 나왔습니다. 나갔더니 뭐야? 장어집이 있더라. 장어집 가서 먹자. 장어집 들어갔습니다. 아저씨 장어 한 마리 하고요. 장어 저거 얼마씩가요? 아 예. 수입품은 2만 원이고요. 국산은 2만 5천 원인데요. 수입으로 드실래요? 국산으로 드실래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얼굴 쳐다보더니 그냥 국산으로 먹지.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수입품보다 국산이 더 좋다고 어떻게 한다? 지금 그렇게 가는 시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79년도에 독일이 그랬었는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한다? 지금 그런 수준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한다? 우리가 품질을 어떻게 한다? 높이겠다는 거죠. 제가 80년도, 83, 4년도, 4년도까지 제가 중동에 있었는데 그때 휴가 올 때마다 일제 전자제품 안 사갖고 온 적이 없었어요. 워크맨 대표적인 거, 코끼리 밥솥 뭐 이런 거 전자. 요새 지금 해외 나가서 일제 제품 사갖고 오는 사람 봤어요? 그만큼 어떡한다? 우리 기술력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가격으로 승부하지 않고 뭘로 승부한다? 뭘로? 품질로 승부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온 건데 농축산물도 품질로 승부하는 식으로 정부가 어떡한다? 바꾸겠나. 네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고령화 농업인의 조기 은퇴를 유도한다. 아니 나이를 먹은 사람은 농사도 못 짓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아니 나이를 먹어도 억울하거든요. 억울해 안 억울해? 아니 나 어렸을 때 생각이 나. 제 할머니하고 이제 계셨는데 아 왜 이렇게 하면 우리 할머니가 나를 그렇게 쳐다보면서 뭐랬는지 알아? 야 너도 늙는다. 너도 늙는다. 아니 농업 고령화 농업인 농사를 짓지 말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농사 짓지 말으면 뭐 해야 돼? 돌아야지. 허경영이처럼 뭐 놀아도 뭐 몇백만 원 준다 그러면 뭐 하려고 일해? 그냥 놀고 먹지. 기본소득 얼마 준다고? 150만 원 주네요. 그러면 기본소득 받으면 되네. 예. 북한에서는 기본소득 줘요 안 줘요? 북한에서 네. 아니 일자리 주고 세금 없자고 하잖아요. 일자리 주고 세금 없는데 반대로 다른 걸로 뜯어가 안 뜯어가? 뜯어가지. 노동력. 제가 보면 저는 그렇게 이제 내 생각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자유민주주의는 기회는 공평해야 되고 결과는 불평등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다. 기회는 공평하되 결과는 어떤다? 불공평하다. 사회주의는 결과가 공평해야 된다. 저는 제 얘기가 맞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기회는 공평한 게 맞다. 그렇지만 열심히 한 사람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결과라는 것은 그건 나는 맞지 않는다. 그렇게 기회만 공평하면 된다. 결과는 어떤다? 불공평한 것이 맞다. 이래. 그래야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까? 고령화 농업인 조기 은퇴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 오래전 얘기예요. 저는 이제 우리 동네에 이제 그 시골에 교회를 이제 다니는데
이제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끝나고 나면 같이 이제 점심 식사를 해요. 식당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우리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사님들, 저 좀 보세요. 제가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상추밭 갈아엎을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상추 필요하신 분 있으면 금요일 날 전에 우리 밭에 와서 마음대로 가져가요. 아니, 농사를 지어놓고 왜 그냥 가져가래? 왜? 교회 다니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상추값이 그때 폭락을 하다 보니까 수익을 해서 팔아도 돈이 안 남으니까 그냥 어떤데 얼른 갈아엎는 겁니다. 그럼 그걸 그 손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본인이 대출사님. 씨앗 값은 손해를 보고 노동력 날라간 거죠. 그러니까 자기 뭐 노동력 날라갔다 치니까 그동안 놀았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농사 또 짓는 거예요. 이런 식의 운영은 대한민국에서 농촌을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간단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농지법에서 농지는 빌려주지 못하게끔 했죠. 그렇지만 일부 정식으로 허용을 받은 사람은 빌려주게끔 돼 있습니다. 나이가 먹었던 사람이나 뭐 몇 년 이상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나 빌려주게끔 돼 있거든요. 정부의 정책은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논 2,000평을 갖고 농사를 짓는데 이거를 너 법인에다가 어떻게 한다?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빌려주는 데 대한 돈을 받죠. 농업법인회사에서.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농업법인에 취직을 해서 아침 8시에서부터 출근해서 12시까지 농사짓는 일하고 1시서부터 2시까지는 점심 먹고 2시서부터 6시까지 일하고 퇴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8시간 일 이상 한 것은 뭘로 받아? 수당으로도 받는 거예요. 상추값이 올라가든지 말든지 그 사람 돈 들어와 안 들어와? 그 농업인. 들어오죠. 그 다음에 농지 빌려줬으니까 돈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정부의 정책이 그런 식으로 어떤다? 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간단한 겁니다. 농지는 뭘로 승부를 해야 된다 그랬죠? 품질로. 다시 말하면 옛날 노인들은 품질로 승부를 하지 않고 노력으로 승부해. 아침에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들어와. 그리고 맨날 평생 농사 짓던 방법대로 해야지 품질로 승부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해.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품질로 승부할 수 있게끔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기왕에 그동안에 농사를 짓던 노인네들은 거기다 농업을 빌려주고 거기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게끔 했을 때에 이 농업인의 소득이 보장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또 다른 것은 농업인들을 마을 해설가 뭐 이런 거 있죠. 몰라요? 있습니다. 참 이게 숲에서 아니 자 보면 제가 그 포항대학에 제가 경매 강의를 갔던 적이 한 10년 전에 갔었습니다. 그때 포항대학에 갈 때 차를 가지고 가고 멀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씩 강의를, 지금은 이제 일주일에 1번씩 강의인데 그 당시에는 일주일에 2번씩 했거든요. 목요일 날 가서 강의를 하고 금요일 날 강의하고 금요일 밤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 밤에 7시부터 10시까지, 금요일 밤에 7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차를 가지고 가서 강의하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요일 날 가서 7시부터 10시까지 강의하고 나서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7시까지는 어디 갈 데가 없어. 어디가?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제가 어디를 간다면 포항에서 바로 한 1시간 거리면은 경주야. 그러니까 내가 간 김에 어떻게 한다? 경주 구경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경주에 주차장에 세워놓고 경주에 가도 혼자지. 강의하러 갔으니까. 혼자서 끼우끼우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처럼 어떤 이렇게 이런 마드로스 모자를 쓴 너희네가 이렇게 한번 나를 탁 오더니 관광 오셨어요? 이제 물어봐. 예, 그런데 했더니 어떻게 혼자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혼자 왔습니다. 했더니 그럼 오셨으면 제가 잠시 여기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저 오십시오. 그랬더니 인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무슨 시대에 누가 있었고 무슨 일이 있어갖고 어떻게 살아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죽어갖고 여기에 묻혔습니다. 이 내용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능을 봤을 때와 그분이 거기에 대한 그 묻혀있는 사람의 역사를 얘기하고 태어나서부터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죽어갖고 여기 이렇게 묻혀갔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보는 거하고는 맛이 다르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 나한테 안내해줬으니까 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시청에서. 안 받아. 시청에서.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그 나는 속으로 그 당시에 야, 경주가 관광의 도시는 관광의 도시다. 어떻게 저렇게 문화 안내원을 만들어 놓고 돈도 안 받고 관광 온 사람들한테 저렇게 어떻게 된다? 설명도 다 해주나.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인들을 농사를 짓던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말재주 있는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해주고 월급을 받더구만.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너 농사 짓던 거 몸으로 했은 거 하지 말고 이제 이런 거 해. 이렇게 해서 농사 짓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한다? 빌려서 농지는 띄어서 저 사람한테 하게끔 해주고 이런 거나 해. 이런 식으로 정부의 정책이 어떤다? 바뀌는 거라 이런. 이것은 정책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격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승부한다? 품질로 승부하게끔 바꿔 나가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거의 지금 품질로 승부하는 이 정부의 정책이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왔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왔다고 봅니다. 저로서는. 물론 좀 더 좋은 품질로 좀 더 좋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더 하겠지만 얼마 전에 가봐서 봤더니 딸기가 간만에 진짜 요새는 보면은 제가 옛날 생각해보면 딸기가 요만한 딸기지 이렇게 간만큼 큰 딸기가 어딨어요 보면. 이게 다 뭘로 승부하네? 품질로 승부하네. 그러니까 조그만 딸기하고 그거 딸기하고 한 50%가 비싸더라도. 근데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딸기 좀 봐라. 뭔 딸기가 저렇게 크냐 했더니 여보 한 팩 사다 먹어볼까? 50%가 비싸도. 그런데 다시 말하면 가격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품질로 승부하게끔 뭐 바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을 경작하지 않고 뭐 하도록 한다? 경영하. 경작과 경영의 차이는 뭡니까? 경작은 어떻게 한다? 직접 짓는 거고 경영은 어떻게 한다? 운영하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지을 때 내가 호미질을 해야 돼. 다른 사람 불러다 호미질 이렇게 시키면 시켜도 되는 거죠. 제가 그 대한민국에 우리 여러분이 보면 인터넷 들어가면 우리꽃이라는 곳이 있을 거예요. 우리꽃이라는 분을 운영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공부 강의 듣고 있다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해남에 자기가 그 땅을 한 몇만 평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팔고 옮겨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 강의를 듣고 가슴을 친 거예요. 자기가 몇만 평을 가지고 한 2, 30년을 우리 꽃이라는 것으로 농사를 지어 왔는데 만약에
경기도 근처에서 30년을 갖고 농사를 졌으면 그게 100억도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해남에서 몇십 년 동안 농사를 졌는데 아직도 몇 억이야. 몇만 평이.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의해서 그거를 운영해오냐라서 가치가 그렇게 달려진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딱 생각해.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거 해남 거 없애버리고 어떻게 한다? 이천으로 와야 되겠구나 해갖고 이천의 일부를 사가지고 어떻게 한다? 저한테 와서 이제 들으라고 그러고 그 해남에 있는 걸 팔 건 어떻게 파느냐고 해갖고 이제 거기에 브리핑하고 뭐 제가 그 부동산 쪽에서 설명하는 걸 갔거든요. 점심시간이 됐더니 점심 먹으러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 안에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러 갔더니 우리 강의실만한 식당이 있더라고. 거기 이제 밥 해주는 그 면이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한 20명이 30명이 같이 밥을 먹는데 한국 사람은 한 명인가 밖에 없고 나머지 전부 다 외국인들. 그러니까 외국인 농자들 불러다가 어떻게 한다? 그렇게 시키고 쓰면서 농사를 짓는 거죠. 농사를 짓는 것이 자기만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이런 농사를 짓자 저런 농사를 짓자 이렇게 짓자 이건 뭐야? 경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인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품질로 승부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써서 어떤다? 경영을 하도록 바꿔야 된다. 이러고 경영하는 사람들을 국가에서 어떤다? 일정 수준이 올라오게끔 내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농지의 생산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지는 개발을 유도한다. 이게 지금 뭐냐면 한계 농지, 영농여권 분리농지라는 겁니다. 무슨 농지? 영농여권 분리농지. 경사도가 15도 이상이 된다든지 농기계가 들어가기가 어렵다든지 농사를 지려면은 수로 다시 말하면 물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물을 대기가 어렵다든지 농지법에 의하면 무조건 농사를 지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농사를 지어봐야 도저히 승부가 안 날 불리한 여건에 있는 농지도 억지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은 이거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농지는 영농여권 분리농지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지 말고 빨리 어떻게 한다? 다른 목적으로 돌려서 쓰게끔 하라. 이게 뭐예요? 영농여권 분리농지입니다. 법에 의하면 영농여권 분리농지는 농사를 안 지어도 됩니다. 농사를 안 지어도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농사를 안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자, 내가 농지증을 신청하면 뭘 해야 하는 거죠? 영농계획서를 써야 되죠. 근데 농사를 안 지어도 된다는 얘기는 내가 영농계획서를 써서 제출하는 거죠. 농지 취득 자격을 받기 위해서. 근데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농지다 보면 담당자가 영농계획서대로 농사를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되는데 자기가 따질 일이 있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영농여권 분리농지로 됐을 때는 뭐를 하냐면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을 그냥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영농여권 분리농지인데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농지증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 들어가면은 농지민원 사례집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갖고 농지민원 사례집에 보면 이러한 경우가 쭉 있는데 농지민원 사례집에 보면 영농여권 분리농지 농사를 안 지어도 되고 농지증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사례집에 질문하고 답변이 있거든요. 그걸 출력해서 영농여권 분리농지 농지증 안 준다고 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한 농지민원 사례집에 이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할 줄을 알아야 된다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저는 알기 때문에 영농여권 분리농지에 농지증 필요 없다고 추천을 했는데 교수님 농지증 안 해줘요 하고 나한테다가 우리 수강생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는 영농요건 분리농지를 공부를 안 하고 가서 봤더니 무허가 건물이 있을 때 때문에 농지증 못 해주겠다 하고 어떡한다? 그냥 반려를 하면 농지증을 못 해주는 걸로 반려하게끔 되면은 그거는 어떤 농지증 입찰부지급 뛰는 거라 해야 되냐. 그럴 때 이거는 영농요건 분리농지이기 때문에 농사를 안 줘도 되는 땅인데 왜 하냐고 자기가 어떤 이의 신청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래. 즉 농사를 짓기 위한 새로운 법이 다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법의 내용을 좀 따져보면은 이러한 6가지를 하기 위한 목적, 대한민국의 농업 정책을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5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이제 농지에 대한 정의. 농지란 무엇인가? 하사님, 예. 농지가 뭐예요? 실제로 농지란 무엇인가 하고 제가 근데 농지란 뭘 가지고 농지라고 그래요?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틀이. 대한민국에서 농지법을 적용하는 땅이 농지입니다. 28개의 지목이 있는데 전, 답, 과수원은 어떻게 한다? 농지법 적용하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농지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농지법 적용을 받는 토지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법을 적용받는 토지는 전, 답, 과수원 이게 3개가 농지법을 적용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밖에 다시 말하면 28개의 지목 중에서 23개를 제외한 25개의 지목 중에서 지목이 어떻게 됐든지 따지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지법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법을 적용받는 땅입니다. 농지법을 적용받는 땅은 제일 첫 번째 전, 답, 과수원 말고 25개의 지목 중에서 지목이 뭘로 됐더라고 상관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지법 대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예전에는 그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지에 다년생 식물은 못 짓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년생 식물을 지었어도 농지법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이렇게 묘목, 과수, 뽕나무, 유실수 이런 경우에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의 그런 것도 농지법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농지법을 적용받는 땅은 실질적으로 뭐다? 전, 답, 과수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땅. 그 다음에 유실수, 다년생 식물을 지었어도 농지법 대상이 되는 얘기입니다. (1973년도) 농지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서부터 해당 농지가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은 현재의 농지법상 농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농지개혁법대의 농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개혁법대의 농지는 현재 농지법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농지개혁법대의 농지인데
그때부터 농사를 짓고 있고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지개혁법 때 농지가 농지의 보존에 관한 이용에 관한 법률은 농지가 됐다가 현재 농지법이 됐기 때문에 그럼 그대로 어떡한다? 농지법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근데 농지개혁법 때 다른 목적으로 썼다고 하면 그 농지개혁법 때 쓴 다른 목적으로 쓴 것이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로 넘어오지는 않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농지법에 의해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의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뜻입니다. 해당 농지가 1973년 이전에 건물이 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항공사진에 없어도 이제 항공사진을 보게끔 되면 대부분 지방에 보면 66년도와 69년도와 73년도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73년도 뭐 10월, 12월 뭐 이렇게 찍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6년도 이렇게 있는데 74년도 1월 1일 이전에가 69년도하고 66년도예요. 근데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항공사진을 보러 가게끔 되면 69년도의 사진이 아주 다시 말하면 카메라가 좀 나빠서 그런지 뚜렷하지가 않아요. 근데 69년도 사진 말고 66년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66년도에 사진 찍은 수입품으로 그 당시 수입품으로 찍었는지 어떻게 한다? 아주 촬영 상태가 좋다 이런 얘기. 그러면 66년도서부터 73년도까지 비어있는 공간이 있죠. 그러면 70년도나 71년도에 집이 지었을 때는 우리가 항공사진으로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럴 때는 뭐게끔 되면 뭐냐면 면업사무소에 가면 무허가 건축물 관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보면 몇 년도에 만들어져 있다는 신고돼 있으면 그거 갖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한번 그 항공사진을 가져가서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딱 제출했더니 거기서 그 담당자가 잠깐만 보십시오 하더니 자기가 갖고 와서 무허가 건축물 관리장 보더구만. 근데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 내가 항공사진 가서 보여줬을 때 무허가 건축물 관리장이 있더라고. 있으니까 아 맞습니다. 이거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런 게 있어요. 그 한번 좀 봅시다 그랬더니 그 담당자 나보고 이거는 민간인들은 못 보고 우리들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게끔 되면 읍면사무소의 담당자에다가 무허가 건축물 관리장을 이렇게 한다? 증명서를 띄워달라고 하면은 무허가 건축물 관리장이 있을 때에 1973년도 이전에 띈 것을 어떤다? 나오면은 해결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무허가 건물도 재산세를 내는 게 있거든요. 세금은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도 건물이 있으면 세법에 의해서 건물분 재산세를 든다?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부지런한 담당자는 자기 관내에 다니면서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저 무허가 건물도 어떡한다? 자기가 다 재가지고 뭐 조적조다 철근 콘크리트 조다 무슨 조다 해갖고 어떡한다? 재산세를 매기면은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재산세 납부한 것이 고시 날짜가 1974년도 1월 1일 이전에 있었다면 그것도 뭐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항공사진, 무허가 건축물 관리장, 그 다음에 재산세 납부 현황, 건물분 그것이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낸 것이 있을 때는 그는 그 땅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농지법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농지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전답, 과수원. 아까 말씀드렸죠?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적으로 농산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로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전답, 과수원. 그 다음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다년생 식물을 짓든지 단년생을 짓든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면 그거는 뭐야? 농지법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가끔 가다가 지목이 임야인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필요 이런 것이 나옵니다. 지목은 임야인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 지목이 임야이지만은 농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출하라 이런 조건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지목이 다른데도 농지증 제출하라고 그랬죠. 그런 땅에 농지증을 띄워달라고 해서 안 띄워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지목과 달리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농지증을 띄라는 거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지증을 안 해줄 이유는 없는 거죠. 다만 예외입니다. 다만 토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자, 초지라는 것이 있거든요. 초지법이었는데 우리 28개의 지목에 초지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우리 초지는 보면 목장용지든지 또는 임야든지 또는 어떤 농지인데 초지법 적용받는다고 초지법 초지하고 나온 것이 있거든요. 이 초지는 농지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초지는 박정희 정부 때에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먹을 쌀이 부족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쌀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가축도 길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축의 먹이를 수입을 하죠. 우리가 외화가 많아가지고 이 전두환 정부서부터 여행 자유화가 됐지 않습니까? 달러를 해외에 나가서 쓸 수 있어도 됐는데 그 이전에는 우리가 달러가 없기 때문에 수입을 한다는 것은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절대 달러를 쓰지 못하게끔 정부가 된다? 규제를 했는데 아니 소, 돼지, 먹이 산다고 달러를 쓰게끔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먹이를 기르기 위해서 뭐냐면 그 가축의 먹이를 기르는 땅을 뭐야? 토지라고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토지했을 때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요. 세금을 걷지 않고. 농지는 농지 세를 걷는데 토지를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가축의 먹이를 기르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농사를 짓고 있죠. 제일 많이 짓는 게 뭐냐면 옥수수 같은 거 많이 짓는데 옥수수가 열리면 따야 되는데 옥수수 열리기 전에 다 벼요. 그래갖고 그 옥수수 그걸 가지고 뭐야? 크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 벼갖고 뭐야? 소나 뭐 이런 거 먹이로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목적이 아니고 소 가축의 먹이로 쓰기 때문에 그건 뭐야? 현황이 농사를 지었을 때는 농지로 본다고 했는데 토지의 목적으로 쓸 때는 농지법 적용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전답 과수원 외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땅 중에서 토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땅은 농지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입니다. 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감옥의 토지 개량시설과 감옥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제가 농지를 가지고 농업용 창고를 질 수도 있죠. 버섯 재배사를 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콩나물 재배사도 질 수 있죠. 농업용 창고를 질 수도 있죠. 그러면 예전에는, 그 다음에 축사도 질 수 있죠. 예전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축사를 짓든지 콩나물 재배사를 짓든지 버섯 재배사를 짓든지 간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짓죠. 네. 창고를 지어도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짓죠. 안 받고 지어요?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를 받았으면은 건물을 지면 그게 뭘로 바뀌어? 대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지에 축사를 지었다든지 농산물 생산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대지로 바뀌는 것이 있고 안 바뀌고 농지를 그대로 두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정부에서 그 아까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준다 그랬죠.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농업용 저장 창고입니다. 내가 포도를 생산하는데 포도를 저장해야 되겠죠. 내가 사과를 생산하는데 사과를 저장해야 되겠죠. 그럴 때 그 저장 창고를 지원해주는 법에 의해서 그런 것을 지을 때 지원금을 줍니다. 그러면 농업 저장 창고를 지었으니까 그게 농지에서 건축 허가를 받은 거죠. 그럼 그것이 대지로 예전에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농업용 저장 창고를 지어도 대지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어떡한다? 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업축산물 생산시설 중에서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 대지로 바뀌는 것이 있고 대지로 안 바뀌고 그대로 농지로 두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뭘 했어도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 나아가 그 농지법에 바뀐 것 중에 크게 하나가 그런 것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농지법의 범위, 목초, 다년생 식물을 보는 겁니다. 다년생 식물,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에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의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우리 조경을 하기 위해서 조경수를 많이 심죠. 그 조경수를 심는 사람도 그것을 뭘로 본다? 농지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옛날 얘기인데 우리 수강생 중에서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할 때인가 그럴 때 거예요. 우리 수강생이 저한테 교수님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교수님 좀 한번 뵙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 지금 강의가 없기 때문에 나 따로 약속이 있어서 어디 호텔 커피숍에 몇 시에 갈 건데 꼭 나를 보려면 글로 와면 돼. 그랬더니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교수님하고 의논을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호텔로 갈 테니까 커피숍에 갈 테니까 그럼 거기서 잠깐 면담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럽사 거기 왔더라고. 나 이제 만나서라고 만나고 잠깐 이제 그 옆에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만. 교수님 제가 일산의 농지를 380평을 사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었는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200평을 전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0평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고 180평은 그대로 농지로 남은 겁니다. 근데 자기가 집을 짓다 보니까 그 농지의 180평을 같이 대지로 만들어 갖고 조경공사를 다 해놨대. 180평에도. 그러니까 전용받은 건 200평밖에 안 되는데 380평은 전부 다 대지로 써서 조경공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선 지금
집을 지어서 쓴 지가 한 6개월 정도쯤 지났는데 사실은 어저께 그 담당자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 200평만 전용을 받고 나머지 농지로 쓰지 않고 지금 당신 대지로 조경공사 해놓고 쓰지 않냐. 이 180평은 빨리 원상복구 시켜서 그 농사를 짓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나갈 예정이고, 농지를 농지 외의 목적으로 쓸 때는 강제로 팔게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시정 조치하십시오. 이러고 갔다는 거야. 저한테다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라고 뾰족한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뾰족한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없죠. 내가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럼 거기에 조경공사라고 나무 심어낼 때, 소나무 뭐 이런 나무 해서 이렇게. 자, 보십시오. 법에 의해서 내가 내 대지에 조경의 목적으로 쓸 때는 문제가 없는데, 농지를 가지고 조경으로 목적으로 썼을 때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농지법에 보면은 내가 조경을 하기 위한 사람들을 팔기 위해서 심어놨을 때는 합법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담당자한테다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농립조경공사는 사업자 등록증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조경나무 팝니다고 간판 하나 세워. 그러면 거기다가 조경한 것이 합법이 된다. 그렇지만 이것이 담당자가 지적하기 전에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적하고 난 다음에 만들었을 땐 그거는 네가 피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냐고 된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협조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당신이 알아서 해야 되고,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치워서 원상복구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다른 사람도 하나 걸려서 신문에 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울타리를 쳐놓고 닭을 갖다 길렀대. 그래갖고, 아이고, 닭으로 기르고 있지 않느냐. 이래갖고 우려진 적이 있다는데,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담당자가 인정해주냐, 아니면 닭 기른다고 인정해주냐, 아니냐는 담당자 마음이죠. 주관이죠, 그거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담당자의 주관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이 담당자 인정한다면, 난 그거 몰랐네요. 그거 원래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이고, 간판 진작에 걸어 놓으시지. 그렇지 않고 제가 몰라서 그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인정해주면 되는 거고. 이게 당신이 걸리니까 이제부터 장사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또 그렇게 가는 거니. 하여튼 간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조경용, 관상용, 수목으로 된다? 자기가 팔기 위해서 심었을 때는 농지에 심어도 된다. 자기가 관상용의 목적으로 심은 것은 불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건 뭐였습니다? 지목이 전답 과손이 아닌 토지로서 농산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해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자, 그러면 자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교수님, 제가 임야를 갖고 있는데 그 임야에다가 나무 비워버리고 농사 지면 그 농지법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럼 임야 가지고 농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법에 의해서 보게끔 되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면 농지법 적용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임야에다가 농사를 지면 그게 임야가 농지법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예? 아니, 그거 한번 얘기해보자고. 돼, 안 돼요?
저기 농사를 지으면 돼. 저렇게 어디서 제일 첫 번째 임야는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산지관리법에서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불법 산지 전용이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먼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수동생이 낙찰을 받아갖고 나한테 나중에 갖고 온 거 봤더니 그 저기 뭐니까 임야를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 한 500평을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 근데 가서 저기 그 산림과에 가서 봤더니 불법 훼손된 임야로서 이거를 원상복구 어디가 조치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말하면 현재 농지법을 적용받기 전에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농사짓던 걸 다 없애버려 가지고 그 임야를 원상복구 시키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농사를 지으면 농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임야에 불법으로 임야를 훼손했음 그러면은 그거를 임야를 해서 원상복구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안 내줍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수강생 할 수 없이 어떤데 제가 안 되니까 그 농사 짓는 거 없애버리고 나무를 다시 다 심고 임야를 원상복구 시켰던 난 다음에 다시 어떤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야를 불법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농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농지법 적용 대상이 되기 전에 이미 불법 산지 전용이 된 것이다.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그렇지만 나머지 다시 말하면 지금은 전답과서 임야는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법이 적용받는 땅이니까 그렇지만은 특별법을 적용을 받지 않는 뭐 다른 걸 해도 괜찮은 땅은 대지에다가 농사를 지으면 농지법 적용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다시 말하면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적용이 그러니까 지목이 전답과서 아닌 땅 중에서 3년 이상 농사를 지었을 때는 농지법 대상이 되지만은 3년이 안 됐을 때는 농지법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오늘 내가 별 얘기 다 하네. 제 동생이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살고 국적을 이제 미국으로 옮겼습니다. 그러기 전에 제 동생이 충청도에 그 시골 집을 하나 샀어요. 전원주택식으로 가서 이제 쓰겠다고. 사놓고 얼마 안 있다가 미국으로 갔고, 미국에서 국적을 따가지고, 그냥 그 집은 어떤다? 남아있었고 가지도 않았던 거야. 어느 날 우리 형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야, 정진아, 왜? 그랬더니, 그 종근이가 사놓은 그 땅, 집 좀 같이 좀 한번 가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보자. 왜요? 그랬더니, 거기 이장이 전화가 왔는데, 집을 하도 오랫동안 비워놔가지고, 집이 폭삭 주저앉았댄다. 옛날 집에. 너무 흉물이 돼가지고, 비기 싫다고 해갖고, 그걸 좀 치워달라고 해서 연락이, 그 종근이한테까지 간 모양인데, 미국에 있는 데까지 연락이 간 모양인데, 미국에서 못하니까, 나한테 그 좀 연락이 왔는데, 우리 같이 가서 좀 치워보자. 해갖고, 알았다고 가서 치우고, 싹 치웠습니다. 이제 사람들 시켜서 싹 치워버리고, 미국에서 내 동생이 어떻게 한다? 그거를, 팔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파는데 한 3, 4년 걸렸어요. 한 3, 4년 있다가, 이제 내 동생이 한국으로 오는 것을 포기하고 국적이 따면서, 미국 국적을 따면서 그걸 이제 팔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파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거기에 이제 집이 젖었으니까 대지였잖아요. 근데 그 집이 폭삭 가라앉아서 집이 다 없애버렸잖아요. 없애버리고 나니까 그 동네 사람이 농사를 지은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한 4, 5년 지나다 이제
내 동생이 미국 국적을 따니까 그걸 팔아달라서 팔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걸 산 거예요. 샀는데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동네 사람이 그 사서 집을 지으려고 해서 그렇지 않았을 텐데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사갖고 집을 지으려니까 농지전용부담금 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개한 공인중개사 어떻게 한다? 맞아 죽게 생긴 거거든. 얘 연락이 와갖고 농지전용부담금 내라고 해서 이렇게 누가 나왔는데 이거 대지도 이렇게 되는 건 난 몰랐는데 죄송하지만은 농지전용부담금 얼마 나온 거 한 반만이라도 좀 해주시면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있는 거야. 공인중개사도 그걸 모르고 했다가 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죠? 자, 또 보면 또 하나 있습니다. 채널 7에 보면 우리들 사는 세상이라는 프로가 있어서 그거 기억하세요? 요새는 그거 없는 것 같은데 요새 그 MBC 9번이나 12번은 안 보거든 잘. 민원 처리해 주는. 네, 민원 처리해 주는 거. 민원 처리해 주는 거. 한 10년 전, 10년 조금 더 됐을 거예요. 그때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에 나온 겁니다. 저는 인천 어디에 사는 누구라고 합니다. 제가 송도에 땅을 사서 갖고 있다가 이번에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했더니 농지 전용 부담금을 얼마 내라고 나왔습니다. 아니 내가 대지에 집을 짓는데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라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빨리 수정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간단한 겁니다. 인천에서 송도 땅을 분양을 했죠. 근데 외국인 학교 들어오고 뭐 한다 막 하고 한참 했다가 그게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그 당시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받은 사람이 어떤다? 그때 두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땅이 넓으니까 그냥 농사를 지은 거야. 짓다가 한 7, 8년 있다가 집을 하는 지 있다가 집 있다 보니까 3년 이상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지법상 어때가? 농지에 해당하니까 농지전 부담금 내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수강생 한 분이 평창에 올림픽 만든다 그럴 때 과수원을 산 거야. 근데 거기 집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집을 허물어서 없어졌어. 근데 그걸 전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쪼개서 팔려고 하는데 거기에 쪼개가지고 하는 것도 대지가 섞였는데 대지도 뭐야? 농지 전용 부담금 내니까 나한테 왔어. 아니 이게 농지 전용 부담금 내라는 게 이게 맞습니까? 제가요 건국대학교 누구한테다가 토지 개발 강의 들었었는데 내가 그 교수한테 물어보니까 그놈이 미친놈이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린 거. 농지전용 부담금 내는 거 맞습니다. 3년 이상 농사 지었으면 농지전용 부담금 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의무적인 건 아니고 담당자의 주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 LH공사에서 강의를 듣던 분이 있습니다. 저한테 강의 듣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이 참 우리 세종시에 가서 분양을 했는데 집을 안 짓고 아직까지도 농사 짓고 많은 사람들이 농사 짓고 있는데 3년, 4년, 5년 된 것이 있어도 우리 한 번도 농지 전용 부담금 내라는 적이 없습니다. 그 담당자가 좀 유난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적용을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전답 과수원이 아닌 걸 전용했을 때 3년, 4년 이상을 농사를 지었어도 농지 전용 부담금을 매길 수도 있고 안 매길 수도 있는 거는 누구 맘이다? 주관이라는데 법에 보면은 전답과서 아니더라도 3년 이상 농사를 지었을 때는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는 농지법 적용이 된다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적용할까 안 할까라는 것은 담당자의 주관에 달린 거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실수를 심어놓으면 농지법상 농지하라 했죠. 우리 사장님이 그 산 임야에 감나무 심어져 있죠. 그 임야에. 그럼 감나무는 유실수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농지법 대상이야, 산지관리법 대상이야. 밤나무 심어 있는 산 있죠? 이 사장님. 이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 밤나무 산. 그거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야, 농지법에 의한 농지야. 그럼 거기 왜 유실수 심어놨는데 유실수는 반드시 농지법 대상이라는데 왜 그걸 산지관리법이에요? 산지 전용 허가. 여기에 나온 것이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했죠. 네.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형질 변경하지 않고 유실수를 심어놨을 때는 농지법 대상이 아니고 산지관리법 대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산에 뭐 밤나무를 심어놨더니 잡나무를 심어놨더니 감나무를 심어놨어도 지목이 임야인 땅인 경우에는 농지법 대상이 아니고 산지관리법 대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답 과수원 초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한 것이 다시 말하면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3년이 안 된 토지는 농지법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유실수를 심어놨어도 형질변경을 하지 않았을 때는 산지관리법 대상이지 농지법 대상이 아니다.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가 그 얘기라는 겁니다.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오늘부로 농지법 적용을 받는 땅이 어떤 땅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법을 적용받는 땅과 농지법을 적용받지 않는 땅의 두 개를 정확하게 어떤가? 구별해서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땅을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농지법을 적용받는 땅이다. 아 이거는 농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 땅이다.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법을 적용받지 않는 땅이다. 아 이거는 전답 과수원이 아닌데도 농지법을 적용받는 땅이다.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떤가? 이해를 하셔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부로 그거는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신 겁니다. 전답 과수원이라도 농지법 적용받지 않는 땅이 어떤 땅이라고 그랬죠? 산지. 1973년도 이전서부터 다른 목적으로 쓰게 된 전답 과수원. 농지법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전답 과수원이 아닌데도 농지법을 적용받는 땅은 어떤 땅이라고 했죠? 3년 이상 경제. 3년 이상 어떻게 한다? 농사를 짓고 있는 땅. 정확하게 농지법을 적용받느냐 적용. 근데 전답 과수원인 경우에는 농사를 짓든지 안 짓든지 무조건 어떻게 한다? 농지법 적용 대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 됐어도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다른 목적을 썼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농지법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계속해서 농업인이 되는 방법, 어떤 식으로 농업인이 되는가, 농업인이 됐을 때에 국가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가, 대표적인 혜택 중에서 농지연금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불되는가, 이것을 다음 주 월요일 날 3시 30분서부터 6시까지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 들어가시고 잘 쉬시고, 아직까지 투표 안 하신 분은 소신껏 본인의 생각대로 나는 이놈이 되든지 저놈이 되든지 똑같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주관대로 그 선거는 하시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4월 달에 그럼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 생각대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말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이렇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생각을 들어보시고 이종실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추천 물건을 해주는 것도 내가 추천하는 물건을 보면 무조건 돈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나는 이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고 내가 강의하는 것은 이것이 맞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판단을 하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을 해주는 것이지 이것이 돈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오약수 논리로 강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강의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 교수님 인천 거그 교수님 네? 인천 거그 아파트 낙찰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15명이 지금 만들어 온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처리할 건지. 아니, 안 되면은 우리 잔금을 우리 그 공투 자금에서 한 2억 남은 거에서 내도 돼요. 아니, 뭐, 1,000만원씩 걷기라도, 그럼 뭐, 1,500원 내겠다는 사람은 내면 2,000만원 내겠다 그러면 2,000만원 내면 되는 거고.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하사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가격하고, 감정 가격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판다고 하더라도, 그 마진은 현재 뭐 몇백만 원 받고 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